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과거 동네에서 유행하던 게임을 가져와 목숨을 건 욕망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남자에 의해 조율되고 진행되었죠. This is the frontman speaking. Preparations for the first game are complete. 그리고 밝혀지는 그의 정체. 황준호가 열람한 기록에 따르면 황인호는 엘리트 경찰 출신입니다. 그가 총에 대해 해박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죠. 네가 쏜 총알, 스미스 웨슨 M60 리볼버 총알이더군. 한국 경찰들이 쓰는 총이지. 하지만 경찰 수칙상 약실 한 발은 비우고 공포탄 한 발을 채워야 하니까. 황인호는 2015년도 우승자로 과거 게임에 참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게임에 참가하는 이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스스로 참가하는 방식임을 봤을 때 엘리트 경찰 출신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컸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당시 직업란에 무직으로 기재, 평소 거주하던 곳이 고시원이었으니 더욱이 이 점이 분명해지고요. 정확한 이유는 드라마가 다루지 않았으니 알 수 없겠지만 확실한 건 이 게임이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쌍문동 성기훈이 게임을 하고 있는 현재는 2020년이기에 황인호가 게임으로 큰 돈을 벌었던 건 5년 전. 그럼에도 그가 고시원에서 살았던 것은 감히 예상해보건대 사회의 신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원비 내는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매일 와봤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1988년부터 매년 개최된 역사적인 게임이기에 기본 틀은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이번 게임은 어디까지나 오일남의 추억을 바탕으로 게임이 새롭게 구성되었죠. 마누라랑 아들이랑 이 집에서 살았어. 총 진행자로서 준비하고 보고받고 검토할 것이 많았을 테니 본래의 신분으로 일반적인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떡밥만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제가 이 드라마를 너무 깊게 이해하려 한 거겠지만요. 당장 뺨을 찰지게 잘 치는 이분도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진행을 위해서 준비할 절차가 필요했을 테죠. 그는 과거 사람 냄새가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신장을 떼어주기도 했고 또 약간의 죄책감을 띠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현재 그의 신념은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황인호는 왜 대장 가면이 되었을까요? 우선 그가 따르는 오일남의 말을 들어보죠. 오징어 게임은 돈 많은 자들이 무료함을 떨치고 재미를 위해 만든 게임입니다. 경마장의 말처럼 사람을 게임의 도구로 보고 죽고 죽이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죠.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돈을 벌면서 욕심에 의해 무너지고 돌변하는 인간을 봐왔을 테니 오일남이 뱉은 말은 자신이 겪어온 삶에 대한 가치관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관점을 가지고 황인호가 거주하던 방을 살펴볼까요? 그의 방에는 미술에 관련된 책과 인간관계에 대한 책, 그리고 정신분석 관련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이 방이 게임을 끝내고 5년이 지난 최근까지 거주했던 곳임을 생각해본다면 오일남의 영향을 받아야 할 만큼 또 이러한 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음을 조심스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성기훈이 경제적으로 몰락했던 시점이 회사의 구조조정이었으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황인호에게도 단번에 무너질 만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경찰 내 일부 조직이 개입한 계급 속 부당한 압력에 내몰린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유독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은 이를 뒷받침할 수도 있겠죠. 이 게임 안에선 모두가 평등해. 바깥 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가설이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황인호의 고시원에서 이 그림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이는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빛의 제국 중 하나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인상적으로 다가와 시선을 끌면서 되려 하늘이 밝다는 것을 나중에 인식시키는 그림인데요. 초현실주의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부터 꿈과 무의식을 벗어나는 운동을 뜻합니다.
빛의 제국은 함께할 수 없는 두 공간이 한 곳에 존재하면서 이질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공존, 어쩌면 황인호는 밝은 사회 속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을 마주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 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성기훈, 오징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4년 10월 31일 456번. 허튼 생각하지 마. 한국 호스트 오일남이 사망했음에도 황인호는 아직도 게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집단에서 뺨을 때리는 모집 방식도 여전합니다. 사실 드라마가 개연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애써 무시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성기훈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게임에 다시 참가해 모든 것을 밝히려는 것만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드라마는 시즌2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어디까지나 일부분으로 추측해본 내용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물론 시즌2가 제작이 된다면요. 마지막으로 그의 정체를 눈치채는 힌트는 여럿 있었습니다. 혹시 미리 눈치채신 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